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해 광주 전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십 톤짜리 철제 구조물과 빌라 외벽이 붕괴되고 주택 20여 동이 파손되거나 물에 잠겼습니다. 흰남노가 몰고 온 강풍에 수확을 앞둔 논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전남대가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연구비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의료기술과 인공지능 분야 연구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호남 출신 4선 의원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은 내일 발표될 걸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광주 전남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목포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설치된 수십 톤 규모의 구조물이 붕괴돼 인근 도로를 덮치면서 전신주와 가로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구조물이 뒤엉켜 있고 가로수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구조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주저앉았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막혔고 주변 차량과 가로수도 모두 파손됐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전남 남해안으로 근접하던 오늘 새벽 4시 50분쯤 목포 산정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태양광 구조물이 붕괴됐습니다. 붕괴된 구조물은 인근 도로로 쏟아졌고 길가에 세워진 대형 트럭과 전신주까지 덮쳤습니다. 전신주 파손으로 일대 공장들이 5시간가량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태풍 흰남노 때문에 오늘 새벽 4시 한 50분경에 여기 태양광 패널이 이제 이 바람 태풍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인근에 있던 그 고압선을 좀 치는 바람에 창고 지붕에 설치된 25톤 무게의 태양광 구조물이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당시 목포에는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어닥쳐 가로수와 신호등, 간판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목이 전부 넘어지고 사람 사는 가옥에 대피해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번 태풍의 크기는 스케일이 범위도 크기 때문에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죠.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지나던 행인이나 차량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풍으로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서남권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빌라 외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고 가로수가 부러졌는가 하면 농작물 넘어진 피해도 많았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해안 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층짜리 건물로 붕괴된 면적은 12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쏟아진 벽돌이 주차장을 덮쳤고 차량 2대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가장 가까이 지나가던 시각에 사고가 났습니다. 굉음에 잠을 깬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외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조금 또 한 2, 3분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서 또 다시 또 외벽 나머지가 다시 무너져가지고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쓰러진 피해를 당한 작물은 대파 30헥타르, 배추 128헥타르에 이릅니다. 농민들은 쓰러진 대파를 낫으로 잘라내는 등 부지런히 복구에 나섰습니다. 바람에 다 이렇게 엎어져갖고 그러니 1년 내에 농사 지어갖고 이대로 놔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비는 거예요. 가로수 가지가 나무 젓가락처럼 부러졌습니다. 붉은 빗줄기 속에 불어온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주택 24동이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염전시설 41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복 양식시설이 파손되기도 했고 선박 6척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 집계된 재산 피해액은 34억 원에 이릅니다. 현장 조사가 진행되면서 태풍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특히 수확을 앞둔 농가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강력한 비바람에 밭작물이 쓰러지고 낙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광군의 한 대파밭입니다.
태풍이 훑고 간 7,600여 제곱미터 넓이의 밭이 초토화됐습니다. 공들여 키운 대파를 오는 11월 수확할 예정이었던 농민은 하늘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풍이 와버렸잖아요. 다 쓰러져 버렸다고. 다 쓰러졌어. 가슴 아프지, 마음 아프지. 과수 농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수확을 코앞에 둔 배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 낙화의 관계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데는 전부 수확을 못하고. 추석을 앞두고 이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이 농가들은 이렇게 농작물이 모두 쓰러지거나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남에서만 침수와 낙과 등이 발생한 농가밭은 1,100여 헥타르, 피해액은 2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광주도 지금까지 과수농가 등 600여 제곱미터가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명절 대목인 추석을 코앞에 두고 태풍 피해를 입은 광주 전남 농민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11호 태풍 흰남노에 따른 지역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조사와 신속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휴일도 반납한 채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지난해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연구비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3천여 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됐는데 특히 의료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전국 거점 국립대 최초로 연구비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립대 중 가장 많았고 국내 대학 전체로 볼 때도 7번째입니다. 젊은 연구자와 중견 연구자를 분류해 체계적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비 확보에 나선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됐습니다. 거점 국립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400개 대학을 통틀어가지고도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약 230억 원 정도를 교내 연구 지원 사업으로 확보를 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선정된 전남대의 연구과제는 총 3,069개에 달합니다. 이번 연구과제로는 대형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의학과 공학, 인문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면역치료와 인공지능 등 의학과 공학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국립대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연구비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미 법인화가 된 서울대의 경우 거점 국립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남대는 연구 역량을 꾸준히 축적시켜 호남을 넘어 전국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호남 출신인 4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새 비대위원장에 복수의 후보가 물망에 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가 두터운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일임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후보가 3분 정도 된다며 접촉해서 내일 오후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2,429명, 전남에서 3,350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5,77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태풍 대비로 중단했던 5.18 교육관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내일부터 재개합니다. 오늘 태풍으로 인해 시행된 광주 지역 초중학교 원격 수업이 서버 다운으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광주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원격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 이학습터 서버가 다운되면서 1시간 동안 접속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같은 시간대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일부 차질을 빚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던 어제 법무부 소속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단체 술자리를 가진 걸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14명은 정부의 24시간 비상 대비태세 지시가 내려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단체 회식을 하게 된 경위와 기관장 참석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구상안이 내일 공개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출범한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 TF를 중심으로 논의했던 복합 쇼핑몰에 대한 구상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내용과 추후 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 복합 쇼핑몰 투자 계획을 공식화한 곳은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그룹 그리고 롯데그룹 등 3곳으로 광주광역시의 발표 이후 해당 기업들의 사업 제안서 제출을 포함한 협의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나고 정상 등교가 이뤄진 뒤 학교 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광주 시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만 8,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1.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률은 초등학교가 3.5%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0.9%, 고등학교 0.2% 순이었습니다.